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형식 도야설과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 인간의 정신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몇 가지 능력들로 나누어져 있다. 즉, 인간의 사고는 지각, 기억, 상상, 추리,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는 학습 전 이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야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도야는 뭐냐면 연습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달성하는 걸 도야라 그럽니다. 연습을 통해서,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 기억 능력, 상상 능력, 추리 능력, 감정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각 능력이 10%였다면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50으로 키워나갈 수 있고, 기억 능력도 30이었다면 70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연습과 반복을 한다면 이 능력들이 향상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몸의 근육이 적절한 운동으로 단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합한 교과나 학습 자료를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함으로써 이 정신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보시면 우리가 뭐 근력도 계속 연습을 하면 단단해지고 더 커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지각 능력, 기억 능력, 상상 능력, 이런 능력들도 어떠한 교과 내용을 계속 연습하고 암기하고 이해하다 보면 이런 지각 능력, 기억 능력, 상상 능력도 단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컨대 고전어와 수학은 기억과 추리를 기르는 데 적합하며, 즉 고전 언어를 배우고 수학 교과목을 배우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학을 공부하고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인간의 기억력과 추리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음악을 배우다 보면 감정 능력이 키워지고, 난해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이런 수학 이외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전인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러한 교과목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것들을 단련시켜 나가는 게 도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지각 능력, 기억 능력, 상상 능력은 다른 교과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기억 능력을 길렀으면 그 길러진 기억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교과목을 학습했을 때 훨씬 더 능력치가 높은 기억 능력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이 이론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근육이 단련되듯이 우리가 마음의 우리 인간의 능력도 단련시킬 수 있다. 단 어떻게 단련시킨다? 교과나 학습 자료를 반복 연습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뭐다? 그 교과를 학습자들이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하다 보면 지각 능력, 기억 능력, 상상 능력,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이 길러질 것으로 보고, 따라서 목표는 뭐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정신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이해를 통한 정신 능력의 향상. 이거는 형식 도야 이론에 근거해서 바로 목표가 설정된 거겠죠. 이해되시죠? 이때 7자유학과를 도야적 가치가 가장 큰 교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문법, 수사, 논리, 대수, 기하, 음악,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각, 기억, 상상, 추리, 감정, 의지를 키워줄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로 본 겁니다. 이에 근거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여기 있는 7가지 교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정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나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라고 적는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서 중심 내용을 교과로 구성한 교육과정이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다? 이렇게 형식 도야설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정신 능력을 개발 능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중심은 교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거의 100점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 포인트로. 이해되시죠? 정의를 서술하실 때 반드시 형식 도야설을 끌어와서 서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형식 도야설은 나중에 한계점으로 지적을 받게 되죠. 그래서 형식 도야설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 바치고 있는 키워드가 형식 도야설인데 이 형식 도야설의 한계가 지적되는 순간 다른 교육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턴다이크의 전이 실험에서 특정 교과를 통해서 도야된 정식 능력이 일반적인 사태의 전이가 안 된다는 거죠. 수학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추리 능력이 그 수학적 추리에만 영향을 미치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턴다이크 실험에서는 특정 교과가 다른 교과에 비해 일반적인 정식 능력을 더 개발하는데 적합한 것도 아니며 단지 동일한 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난다는 동일 요소설을 주장했다. 턴다이크의 동일 요소설에 의해서 형식 도야설의 전이 이론이 깨지게 됩니다. 형식 도야설의 전이 이론이 깨지게 된다는 것은 교과 중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점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무너질 그런 배경이 마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과 여기에 더불어서 듀이가 1930년대에 뭘 중요시한다. 이거 보세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듀이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능력은 뭐 기억, 추리, 사고 이런 것들을 뭐 반복 연습해서 도야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적절히 발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고 새롭게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은 특정한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요소를 향상시켜 정신 능력을 키운다는 형식 도야의 부소이론은 반박된 거죠. 듀이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즉 인간의 능력을 뭐 반복 도야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어떤 뭐 기억력, 추리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처한 경험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사고관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형식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도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무너지는 어떤 배경은 다양하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핵심적으로 파악하셔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패러다임이 경험 중심으로 넘어왔냐? 첫 번째, 이 형식 도야설이라고 하는 전이 이론이 깨졌기 때문이다. 뭐에 의해서? 턴다이크의 동일 요소설에 의해서 이 형식 도야설의 어떤 전이 이론이 깨졌기 때문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듀이의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즉 듀이의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형식 도야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부소 이론, 이 이론이 깨지게 됨으로써 흐름이 뭘로 바뀌게 된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나?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습서 보시면 이제 강의서 보시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사 위주로 진행해라. 그리고 설명 위주로 진행해라. 이 두 개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수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성된다? 핵심 주체는 교사고 그리고 수업 방식은 설명 위주로 해라.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교과의 전수가 교육의 목적이 될 때에는 해당 교과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즉 우리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교과의 전수입니다. 즉 수학이라고 하는 이 교과를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그거를 교과의 전수라고 보는 거예요. 즉 수학 교과라고 하는 거를 학습자들에게 전수해주는 것이 결국 교육 목적이 되는데 이렇게 전수해주면 어떤 능력들이 개발되겠죠. 인간의 사고 능력들이. 근데 이때 해당 교과에 대한 능통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걸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학 교과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학 교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자 위주로 절대 진행되면 안 돼요. 학습자가 무슨 경험을 하고 걔네들이 무슨 뭐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결국 교사는 수학 교과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다 지식을 체계화시킨 건 교사란 거죠. 그래서 교사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학습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는 교과 내용의 이해를 통한 학생들의 어떤 능력 향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과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설명 위주의 전달식 수업을 하면 된다. 이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장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교과 내용을 잘 이해시킬 수 있냐? 그거는 바로 강의식, 즉 전달식 수업입니다. 뭐 토론식, 뭐 협동식, 토의식 뭐 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교과 내용의 이해가 목적이라면 그걸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건 뭐다? 강의식, 전달식 수업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두 개가 합치돼서 결국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교사의 설명 위주의 수업 방법으로 어떻게 수업 방안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조직할 때 아까 보듯이 당연히 일단 분과형은 기본이겠죠. 분과는 말 그대로 과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수학은 수학 교과. 우리 아까 7가지 교과로 나눴잖아요. 지식의 체계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류가 쌓아온 문화유산이 다르고 그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수학 교과가 만들어졌으면 분과형으로 가르치면 되죠. 수학 교과에 대한 거, 과학 교과에 대한 거. 근데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분과형 말고 다양한 어떤 교육 과정의 조직 방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강의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